부족 조선의 국모가 궁궐에서 잔인하게 시해당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이 땅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자신의 궁궐 안에서, 그것도 외세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시해당하는 비극이었죠. 19세기 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그때, 도대체 누가 감히 조선의 왕비를 해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고요해야 할 궁궐의 담장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외교적 야망과 비극적인 희생이 교차했던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시죠. 조선은 오랜 시간 쇄국 정책을 고수하며 외부 세계와 거리를 두었지만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거대한 함선들이 고요했던 조선의 바다를 가르고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개항 이후 조선은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한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청나라와 러시아, 그리고 서구의 다른 열강들 틈에서 특히 일본은 떠오르는 해처럼 강력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발판 사마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는 제국주의적 꿈을 꾸고 있었죠. 이웃 나라의 영토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조선은 마치 폭풍 후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노골적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조선의 국왕 고종과 왕비인 명성황후는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 야욕에 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죠. 특히 명성황후는 일본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친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독주를 막아보고자 했던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 그녀의 이러한 외교적 시도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성황후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국모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라는 또 다른 강대국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죠. 급기야 명성황후를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일본은 새롭게 공사로 부임한 미우라 고로에게 이 모든 계획을 맡기게 됩니다. 그는 마치 차가운 강철처럼 냉철한 인물로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명성황후 암살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미우라 고로는 이 치밀한 암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조선 내부의 갈등을 이용하려는 교활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 궁궐 안에서는 고종의 아버지이자 정권을 휘둘렀던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측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었죠.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친러 정책에 반대하며 자신의 세력을 다시 규합하려 했고 일본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본 공사관에서는 밤마다 비밀스러운 회동이 이어졌고 일본 외교관들과 조선인 협력자들이 모여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는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국내 친일 세력 역시 일본의 이러한 공작에 동조하며 비극적인 계획에 동참했죠. 궁궐 내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명성황후를 둘러싼 정세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고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일본 공사관의 한 구석에서는 일본 낭인들이 무기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실루엣처럼 포착되곤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섬뜩한 결의가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국모를 향한 암살 계획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비극적인 운명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경복궁의 고요는 참혹한 비명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의 고요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일본 공사미오라 고로가 지휘하는 일본군과 낭인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조선 훈련대 일부 병력이 침묵을 깨고 궁궐로 난입했죠.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춘생문과 같은 궁궐의 문들을 부수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수비병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경복궁은 삽시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죠. 새벽 공기를 가르는 총성과 날카로운 칼날 소리, 그리고 궁인들의 비명은 그날 밤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입자들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궁궐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였죠. 잠 못 이루던 궁인들은 갑작스러운 침략자들의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그들의 절규는 무자비한 칼날 아래 덧없이 쓰러져갔을 것입니다. 궁궐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공포와 죽음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던 것이죠. 명성황후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궁궐은 침입자들에게 완전히 장악된 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인 오코로에서 피신을 시도했으나 이미 사방이 적에게 포위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불과 몇 분 전까지 고요했던 궁궐은 이제 살기 어린 침입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로 가득 찼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곧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황후는 가장 믿었던 이들의 배신과 외세의 잔혹한 야만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국모에게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달려들었죠. 역사의 기록은 그 순간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경복궁 곤영 앞 오코로에서 조선의 국모는 외세의 칼날 아래 비참하게 시해당하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국모의 존엄성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조선의 하늘은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낭인들은 시해된 황후의 시신을 훼손하고 궁궐 안 녹원 연못가에서 불태우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죠. 어둠이 깔린 궁궐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글거리는 불길은 한 나라의 국모가 얼마나 비참하게 쓰러져갔는지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을 넘어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사랑하는 왕비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일본의 강압적인 압력 속에서 이 사건을 감추고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조선인 내부의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 야만적인 행위에 경악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언론들은 조선의 국모가 자국 궁궐에서 외세에 의해 시해당한 초유의 사태를 대서특필하며 일본의 잔혹함을 비판했죠. 을미사변은 단순한 암살 사건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외세의 침략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들끓는 분노를 안겨주었고, 이는 곧 전국 각지에서 을미이병이 봉기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죠. 백성들은 나라의 주권이 유린되고 국모가 살해당한 비극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하여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경복궁의 고요가 비명으로 변했던 그날 밤의 상흔은 그렇게 조선의 근대사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